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거기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서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고 다정했는지 저는 사진을 쥔 손이 떨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왜 이 사진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셨던 건가?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고 저는 진통제를 찾았다는 사실도 잊은 채 사진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네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의심의 씨앗을 품으면 그 씨앗이 어찌나 빠르게 자라는지 미처 막을 틈도 없이 마음 한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자꾸만 그 빛바랜 흑백 사진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자꾸만 선명하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신 지 올해로 꼭 7년이 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는 늘 혼자이셨습니다. 자식들이 모셔가려 해도 한사코 손을 저으시며 당신이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당신 방식대로 살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러 밥을 챙겨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본 뒤로 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자꾸 엉뚱한 데에 시선이 갔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방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자꾸 진동을 울리는 것도 전에는 못 느꼈던 일인데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어르신이라고 해서 향수를 쓰지 말란 법도 없고 휴대폰 연락이 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자꾸 마음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드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손을 씻으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식탁을 정리하다가 부엌 쪽에서 어머니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워낙 작은 소리라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볼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입가에 알 듯 모를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든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닐 거라고, 내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다독였지만 그 서랍 속 사진과 상기된 볼과 조심스러운 통화 소리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냥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는데 괜한 소리를 했다가 어머니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면 나는 얼마나 창피한 사람이 되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의심을 품으면 보이는 것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변화를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옷장에 본 적 없는 새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평소에 쓰지 않으시던 옅은 빛의 립스틱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외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당신 집 근처 마트 아니면 경로당 정도가 외출의 전부이신 분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오후에 나가셨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시는 날이 생겼고 어디 다녀오셨냐고 여쭤보면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는 짧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런 말을 꺼냈다가 괜한 오해만 키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 직접 여쭤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제가 무례한 며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드리려고 두부찌개를 끓여 들고 가다가 어머니 댁 근처 작은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창가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맞은편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 한 분이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계셨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편안하고 다정해 보이던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시는 걸 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저 남자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끔 뵈었던 지인분들은 아닌 것 같았고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도 저 얼굴은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두부찌개를 든 손이 떨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발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그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건지 저는 제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오래 혼자이셨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인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서 집에 돌아와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짓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제게 무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마도 그건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계셨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그 다음을 어찌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외출이 잦아지셨다고 그냥 좋은 일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남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확인도 안 된 일이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남편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드렸다가 우연히 통화 도중 이상한 낌새를 채셨는지 그날 저녁 어머니 댁을 불쑥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어머니 방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 위에 엎어놓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집어들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황급히 빼앗으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은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 액자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한바탕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셔서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머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낮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서둘러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눈이 붉으셨고 남편은 어딘가 복잡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내가 22살 때 알던 사람이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꺼내신 적 없는 이야기를 그날 처음으로 천천히 풀어놓으셨습니다. 22살의 봄,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공장 사무직으로 일하던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였습니다. 어머니 집안은 그 청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대를 했고 더 조건이 좋은 집안의 중매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항해 보셨지만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와 어르신들의 강압에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기다리겠다고 했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근데 내가 그냥 포기했어. 그 사람 힘들게 하기 싫어서. 내 처지에 뭘 바라겠냐 싶어서. 어머니는 거기서 목이 메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생각이 났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잊혀지더라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 꿈처럼 됐지. 근데 어머니는 손을 꼭 쥐셨습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 사람 친구를 통해서 자기도 작년에 아내를 잃었다고. 한번 만나도 되겠냐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이 나이에 무슨 짓이냐고 나 스스로도 그랬지. 근데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얘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게 6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이 낯설지가 않더라고. 가슴이 아직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분이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셨지만 처음 사랑을 놓아버린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셨다고.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용기를 내어 수소문 끝에 연락을 했다고. 그리고 두 분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한 달에 한두 번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함께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 한 잔. 그것이 전부였는데 어머니는 눈물이 나는 걸 애써 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한테 말을 못했어.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창피하다고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설레는 마음을 혼자 얼마나 꾹꾹 눌러가며 사셨을지를. 좋아서 가슴 떨리는 마음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감당하셨을 외로움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 사이에 처음으로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떤 연세인데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게 뭐가 있냐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지 않겠냐고. 어머니한테 더 이상 만나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60년을 그리워한 사람이에요. 60년이요.
그 마음을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셨는데 지금 창피하다고요? 남편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시고 주변 시선도 있는데 잘못하면 어머니한테 상처만 되지 않겠냐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은 창피함이라는 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2살의 봄을 60년을 가슴속에 담아두셨던 어머니, 70이 넘은 지금에야 다시 그 이름 앞에 서게 된 어머니, 그리고 그 설레는 마음을 자식들한테 창피할까봐 혼자 숨기셨던 어머니. 저는 그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잠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잠시 마주보다가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같이 나가요. 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딜? 옷 사러요. 어머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표정이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설레어도 돼요. 좋아해도 돼요. 어머니도 여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복잡하던지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처럼 어머니는 입술을 떨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꿋꿋이 버티셨는데 그날은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등을 토닥이면서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눈물을 다 닦고 나서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가 평소에 당신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만지지도 않으시던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무슨 색이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입어보시기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탈의실에서 나오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어머니가 예뻤습니다. 70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오시며 당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본 적 없는 것 같은 그 어머니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어색하게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게 보이던지 저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예쁘세요. 어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를 저으셨지만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남자 어르신을 만나시는 카페 근처에 아담하고 조용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냥 거기서 만나시라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얘야. 저는 그날 어머니를 식당 앞에 내려드리고 나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이번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용기를 내실 수 있어서 그게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데이트를 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머니 댁 근처에 사는 시누이가 우연히 어머니와 그 어르신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고 그게 남편 귀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도왔어?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창피한 짓을 하시는 걸 당신이 도왔단 말이야? 저는 그 말에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창피한 짓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다 봤잖아. 시누이가 전화했어. 어머니가 식당에서 남자 어르신이랑 앉아 계신 걸 봤다고. 봐도 돼요. 어머니가 누군가와 밥을 드시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남편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이런 이야기가 동네에 돌면 어머니가 얼마나 입방아에 오르내리겠냐고, 자식들 체면은 어쩌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슴이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 체면보다 어머니 마음이 먼저예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거의 밤새 다퉜습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뒤에는 자신의 체면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감정보다 앞에 놓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혼자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그 자리가 어땠는지 여쭤봤는데 어머니는 말씀을 아끼시다가 아들이 그 어르신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화냈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전화해도 잘 받지 않으셨고 제가 찾아가도 그냥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그 목소리가 조금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힘없는 어머니를 저는 그 시간에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불도 켜지 않으신 채로.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침묵하시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 우스운 사람이지?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하려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레는 마음이냐고. 나도 알아. 그냥 옛날이 생각나서, 오래 그리웠던 사람이 생각난다고 잠깐 만나봤더니 얘야, 그냥 그게 좋더라고.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다였는데. 어머니는 천장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창피한 건지 모르겠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말이 어찌나 오래 가슴에 남던지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따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오늘 어머니 만나고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에 혼자 누워 계셨다고. 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셨다고.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도 저는 한참을 깨어 있었고 새벽에 가만히 남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고 두려운 것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직접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우편으로, 손글씨로.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들어오던 날 우편함에서 꺼내 들고 왔는데 처음엔 누가 보낸 건지 몰라서 뜯었다가 읽다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늦게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를 미안한 마음으로 기억해 왔는지, 젊은 날 용기 있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였다고, 아내를 잃고 나서야 이제 아무도 상처 입힐 사람도 없으니 딱 한 번만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께도 가족들께도 짐이 된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고, 어머니가 가끔은 웃으실 수 있도록 옆에서 막지만 말아달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시간이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돌아온 건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는 남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했어. 어머니가 우셨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안아주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꼭 닫혀있던 무언가가 그 밤에 조용히 열린 것 같았습니다. 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분홍 블라우스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남편이 직접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가 예약해드린 그 한정식 집으로. 어머니는 차에 타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리실 때 남편 손을 한번 꼭 쥐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멀찍이서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와 그 어르신이 마주 앉아 국화차를 드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분은 많이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잔잔하게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담았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두 분의 어깨를 비추던 그 장면을, 오래된 그리움이 마침내 마주 앉은 그 장면을.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 그 어르신을 만나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았지만 어머니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차츰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먼저 어머니께 전화해서 오늘 저녁 어디 가시냐고, 가시면 택시비 드릴까요?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 사람도 결국 좋은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처음엔 못마땅해 하셨지만 어머니가 직접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눈치 보면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생각 없다고. 그 말씀에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협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사진. 이게 그분이야.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지금의 어르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눈매가 웃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시어머니는 제가 지금껏 본 어머니 모습 중에 가장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예쁘죠, 어머니? 어머니가 사진을 바라보시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땐 그랬지.
저는 그 사진을 어머니께 돌려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예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셨는데 이번에는 깊이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서랍을 살짝 열어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어머니도 아시는 것 같다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머니와 그 어르신은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계십니다. 거창한 연애 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차 한 잔, 밥 한 끼, 오래된 이야기,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머니는 요즘 거울을 자주 보십니다. 예전엔 거울 앞에서 당신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시는 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외출 전에 거울 앞에 한참 서 계십니다. 어머니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으시는 그 모습이 저는 어쩐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남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편지 한 장 앞에서 무너졌던 그 사람을, 어머니 방에서 한참을 울고 나왔을 그 밤을, 마음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길었을 뿐, 이 사람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60년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감정은 세월이 지나도 낡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 오래오래 설레세요. 그 설레는 마음이 어머니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선을 긋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면 안 된다고, 이 나이에 꿈꾸면 우습다고, 이 나이에 사랑하면 창피하다고. 그러나 오늘 어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 설레는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곁에 오래 혼자이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부 한마디, 그것이 그분들께는 세상에서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60년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감정